구라. 안녕하세요. 하이픽셀의 황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심리 비디오입니다. 네, 오늘 저희 브라TV 스튜디오에 왕심리 비디오 감독님을 모셔보고 블랙매직 디자인 포켓 시네마 카메라 실사용자로서 많은 꿀팁과 정보들을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자기소개 한 번만 네.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한 지는 한 9년 정도 됐고 인스타랑 유튜브에서 왕심리 비디오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블랙매직을 사용한 지 1년 정도 됐고요. 좋은 기회로 저희 블랙매직에 찾아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BMPCC 4K를 사용 중이신데 저희는 이제 판매처다 보니까 이런 실사용에 있어서 큰 뭐 장점과 단점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왕비 감독님께서 4K의 먼저 단점부터 단점이요? 네, 살살 해주세요. 살살 할게요. 네. 첫 번째로 단점, 배터리 문제. 저 같은 경우는 2개를 더 샀거든요. 3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돼도 1시간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당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한 게 틸타에서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예요. 해외 직구로 호환 배터리를 구매를 하면은 970 하나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가요. 촬영할 때 저 같은 경우는 3개를 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3시간 정도 커버가 되니까 안정적이게 한 촬영을 끝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모니터인데 촬영할 때 커서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부감이나 좀 로우에서 촬영하고 싶을 때 저도 같이 이렇게 내려가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3D 모니터가 없으면은 찍기가 어려워요. 계속 단점만 말하는데 AF가 조금 아쉬워요. 뒤편에 AF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누르면은 그 순간만 잡히는데 그 이후에는 얘가 나물나라 하니까 아쉽다는 게 있는데 촬영하는 그 용도가 움직이는 사람을 촬영하고 그런 용도면은 추천하진 않아요. 하지만 근데 시네 카메라에서는 다들 AF보다는 매뉴얼 포커스를 많이 쓰시기는 맞아요. 하죠. 단점, 손떨방. 좀 안정감 있는 촬영을 필요하면은 짐벌이 필수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파나소닉 렌즈를 사용을 해서 렌즈 손떨방을 덕을 보고 그 이후의 손떨방은 다빈치 리졸버 안에서 스테빌라이저로 손떨방을 잡는 편이에요. 마지막은 메모리 카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세팅은 4K 60p 비로우로 촬영을 하는데 일반적인 미러리스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를 쓰면은 전송 속도가 느리면은 나중에 그걸 편집하려고 보면은 다 끊겨 있고 맞아요. 아니면 녹화가 안 돼 있고 메모리 카드만 사용하려면은 되게 비싸지만은 이게 삼성 T5가 여기 장착되어 있는데 1TB짜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4K 60p로 촬영할 때 50분 정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T5를 사실 사용하는 게 정말 좋은 게 뭐 C패스트 같은 카드를 하나에 뭐 256기가짜리인데 이것도 막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그리고 해외 직구를 하셔야 되고 AS도 조금 힘들 수도 있고 T5는 국내 제품이고 삼성 T5 제품이 지금 블랙매직 디자인 제품들이랑 되게 호환성이 좋아요. 블랙매직을 사용하면은 T5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3시간이나 막 4시간 이렇게 길게 촬영하시는 분들은 저장하는 포맷을 조금 낮춰서 하면은 뭐 2시간, 3시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단점인 것 같아요. 정리하면 1번이 배터리 문제. 너무 배터리가 소모량이 많고 한 배터리당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두 번째는 이제 모니터가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항상 외부 모니터 뷰파인더를 쓰셔야 되고 이제 세 번째가 AF가 안 된다는 점, 손떨방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리가 비싸다. 그럼 장점은 대체 뭔가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거를 조금씩 액세서리 달면은 그게 다 완벽하게 다 커버가 되는 장점? 배터리부터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틸타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하면은 소니 970을 달아서 배터리 하나당 1시간 정도? 틸타 같은 경우는 제가 알리에서 구매할 때 3만 원 정도? 급하시면은 국내에서 사면 되고 배터리 문제는 이걸로 해결했고 모니터는 그 필드 모니터를 사용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피럴드 F6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더 퀄리티 있게 가고 싶으시면은 블랙매직 필드 모니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AF 같은 경우는 뭐 광고 현장이나 고정되어 있는 그런 컨셉 촬영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AF를 거의 안 써요.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BMPCC 모니터에서 펄스 컬러라는 모드가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좀 저가 필드 모니터에서는 펄스 컬러를 지원 안 하거든요. 근데 BMPCC 모니터에서 펄스 컬러를 지원하면서
노출에 대해서 야외 촬영이나 뭐 그냥 촬영할 때 내가 이 노출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좀 불안할 때 퍼스트 컬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노출을 잡을 수 있죠. 근데 폴스 컬러 저는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노출에 따라서 적절한 색이 나오는데 본인이 설정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분홍색을 적정 노출이고 붉은색으로 갈수록 과다 노출 그리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어두운 부분 그래서 이렇게 가리면은 파란색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인물 촬영할 때는 보통은 얼굴 전체가 핑크로 돌게 그걸 확인한 후에 필드 모니터에서 잡는 거죠. 본체 LCD에서는 이제 노출을 잡으시고 여기에서는 피킹을 잡으시고 네, 맞아요. 포커스를 잡으시고 그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 다음 장점이 이렇게 크고 무거우니까 있어 보인다? 약간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내피셜에는 카메라 감독하시는 분들이 뭘 물어봐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내 카메라에 대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게 현장에 나가면은 거의 99%다 물어봐요. 이거 뭐예요? 그럼 관심을 받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건 부가적인 장점이다. 장점은 계속 말하면은 로우로 촬영할 수 있는 영상 카메라에서는 가장 저렴하다. 사게 되면은 그냥 같이 주는 다빈치 리졸브 그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따로 구매 필요 없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맞아요. 따로 사려고 하면은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거의 타사 보급기 미러리스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진짜 블랙매직은 정말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한번 왕비 감독님의 리그를 천천히 뜯어보면서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배터리 다 빼고 이것도 똑같이 NP 배터리예요? 맞아요. 이거 똑같이 호환되는데 이게 여기도 달려있으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 맞아요. 무거울 것 같아서 무거워서 조금 작은 걸로 자, 직구로 구매했어요. 이런 리그 같은 거는 다 어떻게 검색을 하셔서 맞는 걸 찾으신 거예요? 알리에서 그냥 BMPCC 4K 치면은 세트로 다 있더라고요. 제가 필요하다 싶은 거는 하나하나씩 구매해서 기다리는 편이에요. 근데 막 실패하신 경우 있지 않아요? 가장 많이 실패한 거는 이거를 가장 많이 실패했어요. 암이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노감을 사용했으면 실패를 안 했을 텐데 계속 그 가성비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걸 사용했거든요. 그거 사용하다가 모니터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비싼 거 사용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 같은 스몰리그에서 나온 건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 여기 볼이 있으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다 자유스럽게 하는데 노감보다는 좀 짧고 저거 봤을 땐 좀 더 견고해 보이는데 이 접점들이 맞아요. 가성비로 따지면은 조금 더 저렴하다. 이 티타 배터리 이것도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 플라스틱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이거랑 탑팬들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멋있어서 진짜요? 맞아요. 이 탑팬들도 티타 1테라 이것도 티타에서 옆에 달려있는 거는 필드 모니터로 연결할 때 그냥 여기에서 연결하면은 BMPCC 4K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그거거든요. HDMI. 맞아요. HDMI 수리를 정말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그 단자 수리를 하려면 이 단자만 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 전체를 다 갈아야 돼요. 네. 만약에 워런티가 지나면 이게 1년밖에 안 되니까 유상으로 수리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바로 연결이 안 되고 따로 단자를 넣으신 거네요. 그런 글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층 좀 거쳐서 하니까 단자에는 전혀 그쵸. 무리가 없고 페이지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거 너무 좋다. 조금만 꿀팁. 그리고 선우드는 있으면 좋아요. 그 촬영하다가 없을 때 이렇게 촬영하는 거. 여름엔 어떻게 해요? 여름에도 이제 네. 외투를 봤거든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자체 손떨방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렌즈에도 손떨방이 다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헤비한 손떨방은 아니지만 그렇죠. 렌즈의 손떨방이 어느 정도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핸들드로 촬영을 많이 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또 뭐예요? 이거 HDMI인데 이거는 몇 저 같은 미터까지 경우는 되는 거예요? 본인이 사는 만큼 되는 건데 이거는 1m 정도? 생각보다 우와. 길어요. 근데 이것까지 달면 너무 막 이렇게 무겁고 흔들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얇은 것도 사용해봤거든요. 한 50cm? 그 정도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 거리는 거의 한 15cm, 20cm밖에 안 되는데 네네. 이걸 막 돌리게 되더라고요. 어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맞아, 팍 맞아.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이걸 사용하면은 덜렁덜렁 거리고 약간 무겁긴 해도 그래도 안정감 블랙매직 러우 촬영 시의 발음 장점? 좋네요. 러우. 러우 이제 러우로 다 촬영하고 편집을 해봤는데 더 관용도가 더 높으니까 후반 작업에 있어서 맞아요.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 안에서 엄청 가벼워요. 가볍다는 체감이 제가 가지고 있는 편집 PC가 그렇게 사양이 좋지는 않거든요. 게임을 무난하게 하는 정도인데 네. 4K 비로를 다빈치에서 실시간으로 편집하고 4K 해상도로 네, 다른 해상도로. 뭐 옵티마이즈드 미디어 이런 거 만들지 않고도 한 클립을 할 때는 굳이 필요가 없는데 길거나 여러 가지 효과가 들어갈 때는 옵티마이즈를 절반 정도로 하고 그렇게 불편한 거 못 느꼈어요. 일반 4K 클립 편집하는 거랑 똑같아요. 개인 작업할 때 약간 딱 정해진 조명이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비로그로 촬영을 하면은 후반에서 색온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정말 좋은 장점이죠. 조명이 받쳐지지 않은 곳에서도 촬영할 때가 있었는데 BMPCC 4K 자체가 듀얼 ISO니까 어느 정도 어두운 곳에서도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 극복할 수 있다? 그 부분이 너무 장점이라서 현재까지는 비로그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요.